네, 써뉴. 포순이의 현재 크기로 한번 이번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싹이 정말 많이 컸네요. 자, 이번 영상은 월간 미술하고 춤추는 손에 대한 영상이 될 것 같고요. 월간 미술에서 예전에 인공지능 관련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분하고 만나서 같이 전시를 한 적이 있는데, 원광현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장, 아마 2009년에 제가 10년 후의 우주라는 주제로 대전 시립미술관에서 전시 그룹전을 했었어요. 그분이 이제 2017년 인터뷰에서 인공지능이 하는 예술과 인간의 예술의 차이에 대해서, 단지 그림을 완성하는 일이 창의력의 핵심은 아닌 것이다 하면서 그 앞에 인간은 문제를 의식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술에 있어서 이 문제는 뭐 개인적인 문제든 사회적인 문제든 이 지구의 문제든 또는 이 우주의 문제든 간에, 또는 종교적으로는 사후의 세계와의 관계의 문제든 간에 어쨌건 어떤 문제를 의식한다라는 것이죠. 인공지능과 현재 인간의 차이는 아직까지는 그렇다 이거죠. 미래에는 이게 차이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 교수인지 모르겠지만 정문열 교수는 인공지능은 주체성, 즉 행함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자기가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그 주체성이죠. 그런데 우리 두뇌가 미래 예측 기계라는 성견지명을 위해서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저는 이렇게 예전에 뇌과학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두뇌는 미래 예측 성견지명이 최우선적인 목표이긴 한데, 또 한 가지의 목적이 있다면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에. 그래서 인간의 두뇌가 가진 잠시만요. 잠깐만요. 일단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좀 끊고 다시 전화를 잠깐만요. 이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싶지가 않은데, 사람들을 사귀거나 잘해주면 이렇게 전화가 와요, 바로. 요즘에는 사람들을 안 사귀어요. 굉장히 이게, 왜냐면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딱 만났을 때 그냥 전화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엔 제가 명함을 줄 때 제 전화번호를 안 주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작업에 방해가 되고, 특히 영상 찍을 때 전화 오는 거, 이거 예전에는 인터넷을 비행기 모드로 하고 찍지 않았을 때 영상 찍다가 전화가 오면 이게 영상이 끊어진다거나 이런 경우. 또 하나의 폰은 제가 그 인터넷을 연결시키는 이유가, 그래야지 기사를 검색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자, 됐고요. 그래서 인간의 그 두뇌의 기능이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선견지명하고 의미부여, 두 가지예요. 근데 그 의미부여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그 행동의 의미를 다 또 소중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의미부여를 하는 것에서 확증 편향에 빠지게 되고, 의미부여를 위한 확증 편향으로 인해서 미래의 선견지명이 잘못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중요한 의미부여를 하지 말라 그래요, 트랜스서핑에서. 중요성의 법칙이라고 하죠. 뭔가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그 사람은 미래에 오류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견지명에 오류가 생겨버려요. 이거 제가 어떻게 보면 이거는 누구나 다 피할 수 없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코인계에 발을 담궈버렸어. 그럼 코인계가 성공할 거라는 의미부여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중요성의 법칙에 빠져버리게 되는데, 자기가 어떤 투자든 그 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요,
교양을 공부하는 거예요. 역사를 공부하고. 그래서 인문학적인 소양이 굉장히 중요한 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미 부여의 객관성을 획득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인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자, 지금 아트드렁크라는 회사인데 이 사람이 이 아트드렁크의 이제 그 대표인데 한국 미술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요즘에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운이 한국 미술에 오다 보니까 이게 월간 미술에서 이번 달 월간 미술로 나온 인터뷰 기사인데 너무 중요해서 제가 이거를 덕장님한테 보내려고 택배로 보내려고 지금 오려놨어요. 그래서 실은 이게 이 춤추는 손 무대 1호가 덕장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택배 보낼 때 같이 보내려고 그래서 다 지금 찍어버리는 건데, 자, 제가 예전에 2000년 초에 밀레니엄을 해서 360도로 이렇게 24컷을 찍어서 마우스로 360도가 돌아가게끔 전시를 했던 방식이 이런 방식이었어요. 그때 마우스로 이렇게 이 넝쿨손 작업을 돌릴 수 있게 했는데,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조작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욕망의 손, 뭐 쟁투 이런 식으로 이런 작품을 많이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몽둥이 들고 있는 이런 작업을 많이 했었죠. 이런 작업도 많이 했고, 크기를 보시면 이번에 예전에 이런 크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좀 작아요. 그러다가 온라인 전시할 때 이 정도 컸었고, 이 작품이 특별한 이유는 이거 제가 잡으라고 한 게 아니고 얘가 그 들장미, 넝쿨장미 옆에서 자라던 포도가 장미의 잎하고 장미의 꽃을 자기가 잡은 거예요. 이거 그대로 놔둔 거예요. 제가 그대로 놔두고 여기다가 뭔가 보존제를 바르긴 했는데 좀 지저분한데 스프레이를 한 번 더 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뭔가 한번 바르긴 했어요. 바니쉬 같은 거를. 근데 한 번 더 뿌려줘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뭔가 다른 종류의 이 뭘 잡고 있는 이미지를 좋아하긴 하는데, 잠깐만. 광고인가? 누가 집에 오면은 이거 빗속인데.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 아크릴 박스가 없는 상태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해요. 그리고 아크릴 박스가 있는 사진은 본인이 찍어서. 근데 이 조형미라는 것이 이제 이거는 360도 조형미가 좀 정말 더 좋고요. 이런 작품보다는 이렇게 그때 전시할 때 이렇게 360도로 돌아가게끔 마우스로 그렇게 전시를 했었죠. 2000년 초에 정말 획기적인 인터넷 사이버 갤러리 전시였어요. 이렇게 돌릴 수 있었으니까. 지금 별거 아니겠지만, 지금 뭐 동영상 시대가 돼버렸지만, 그때만 해도 텍스트 시대였거든요. 자, 이렇게.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춤추는 손 시리즈를, 제목을 새로 정한 이유가, 이걸 어떻게 희망의 손, 욕망의 손 하기는 그렇고, 뭔가 춤사위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춤사위 같아요. 뭐 이렇게 정말 뭐라고 표현하기 힘든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이제 어디가 앞이 되느냐는 이제 제가 이렇게 직접 관찰을 해봅니다. 여기가 뒤가 되겠구나. 그럼 뒤에다가 여기다가 희망의 손 무대라고 여기다 쓸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도 사인하고 쓸 거고, 사인을 2군데 합니다. 자, 그래서 게리에로 다시 돌아와서, 자, 인간은 문제를 의식한다라는 이 점하고 아트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이게 다 예술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트드렁크라는 회사고, 이렇게 유튜브, 인스타그램, 뉴스레터로 해서 전 세계 예술을 디지털 기반으로 소개하는 아트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회사인데,
꽤 영향력이 지금 생겼나 봐요. 생겼나 봐요. 그래서 시청자에게 더 매력적으로 전달하는 건데 지금 800만 회를 넘은 그런 영상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레스토랑도 소개한다. 아트 플랫폼 비즈니스다. 그래서 이제 전문적으로 이렇게 편집을 아주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영화 감독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아트 드렁크에서 미술을 소개하는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뭔가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이거 소개하고 싶어서. 인간은 문제를 의식한다 하고, 이 친구가 이 회사를 차려서 이런 일을 하는 궁극의 목표가 뭘까요? 이걸 읽어드리고 싶어서. 저희의 이상적인 목표이자 믿음은 예술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술은 새롭고 다른 관점에 관한 것이니까요. 팬데믹 기간 미국에서 증가한 증오 범죄와 인종차별은 부분적으로 다른 문화에 대한 노출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행을 통해 저는 사람들이 다양한 생활 방식과 세상을 채우고 있는 다양한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이 모든 것은 예술이 처음 저를 그곳으로 이끌었기 때문이죠. 예술가들은 삶의 경험을 기록하는 놀라운 이야기꾼들입니다. 그래서 아트 드렁크를 통해 예술가들의 메시지를 증폭시켜 세계 어느 곳에 있는 관객이든 서로 더욱 깊은 연결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술가들이 추구하는 예술가들이 이제 진보적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문화 다양성에 대한 확산이에요. 확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관점의 다양성과 문화 다양성의 확산이죠. 그래서 증오범죄, 특히 종교전쟁, 인종차별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뭐 예를 들어서 인권, 동물권, 식물권, 광물권, 나아가서 이 지구의 생태적인 부분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하는 게 예술가들의 좀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예술의 기본적인 것은 인간은 문제를 의식한다 이 부분이고, 그래서 같이 좀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포도나무 넝클손 작업을 처음에 시작했던 이유하고 또 연결이 돼요. 저는 이제 이 넝클손들을 보면서 굉장한 생의 의지를 느꼈거든요. 암벽등반하는 생의 의지를 느꼈고, 근데 그게 또 되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 포도나무 넝클손이 움직이는 모양이 손을 가지고 있는데 또 인간이랑 굉장히 흡사한 느낌이 있는 거죠. 이기적이고 욕망의 존재고, 그 손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무기를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그 파괴력이 확장이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포도나무 넝클손에서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욕망의 손이라는 제목을 붙였고, 그러다가 이제 뭐 이렇게 꽃을 들고 있고 이러면 이제 이게 희망의 손 축하 이런 식으로, 또 수화, 그 강아지 풀 같은 걸 들고 있으면은 그게 마치 열매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 추수, 희망의 손 추수 이런 제목을 붙일 수가 있는데, 농진청에서 이제 엄청나게 거대한 이게 기존의 이 크기하고는 이게 기존 크기잖아요. 기존 크기하고 이게 엄청 큰 거예요. 얘랑 제가 초기 작업은 거의 이런 크기도 있었어요. 자, 얘랑 비교해보면 이 사이즈가 이거 일부분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넝클손이 큰 거에 굉장히 깜짝 놀랐고요. 또 하나는 이 형태의 그 자유로움에서 깜짝 놀랐어요. 또 이 형태의 조형이 굉장히 이거는 춤사위로 볼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희망의 손 무대에서 춤추는 사람을 생각을 하다가 안 되겠다, 이거는 춤추는 손이라는 시리즈 새로운 소제목을 달아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1999년에 포도나무 넝클손에서
어떤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이기적인 진화 과정을 겪은 세포로 이루어진 존재라는 점, 그 점에 좀 주목을 해서 이 작업을 시작을 한 거거든요. 어쨌건 이 작업이 욕망의 손에서 희망의 손을 거쳐서 춤추는 손까지 왔다라는 것, 그 제목이 바뀌어간다라는 것도 1999년에 시작했던 한 25년의 어떤 내공인 것 같아요. 제목 자체를 바꾸게 된 것, 그리고 더 멋있는 포도 넝쿨손을 발견하게 된 것. 또 광고 나오네. 이상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써니요.